장관 후보 정도 되시면 교육 전문가라고 주장하시니까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발전 대상입니까? 그거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사고 특목고 우리나라에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보지 말고 이런 거에 대한 소신도 없고 그냥 읽어야 돼요? 입장 없으세요? 아니, 그거는 꼭 신중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야, 후보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잘 알고 있지요. 뭘 잘 알고 계시다. 야, 모범 답안 보시고 그렇게 컨닝하시는데 아니에요. 좀 안쓰럽습니다. 아니, 뭐가 아니에요?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멈추시는 게 맞습니다. 오죽하면 뒤에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도 후보를 불안해하면서 답변하지 마라, 동문서답해라 이런 쪽지를 준 만큼 무례한 짓을 하겠습니까? 조정은 의원 저 얘기가 뭐냐면요. 방금 보셨죠? 이진숙 후보자가 답을 할 때 뒤에서 교육부 공무원들이 뭔가를 건넸습니다. 쪽지였어요. 그 쪽지들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저희가 그 쪽지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지 마세요. 곤란한 질문 받으시면은 즉답을 피하십시오. 시간을 가지시거나 동문서답하십시오. 교육부 공무원의 장관 후보자 코칭입니다. 동문서답하라는 겁니다. 안다고 했다가 괜히 혼나지 말고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답변하지 마시고 동문서답하십시오. 그리고 조정은 의원 같은 야당 의원들이 통계를 물어보면 또 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령 인구 감소 통계 2024년에서 43년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다 써준 겁니다. 소위 이제 컨닝했다고 그러죠. 다음이요. 모르는 것에 잘 알고 있다고 답을 하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잘 알고 있다고 답을 하라고 하고.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답을 하지 말라. 곤란하면 즉답 피하고 시간 가져라. 동문서답하라. 자, 설정 변호사님. 네. 그렇지만 아까 이진숙 후보자가 의원님 저 공부 많이 했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아니면 문제를 풀 때 어떠한 그 질문의 핵심에 해당하는 답을 하는 것이 공부를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제 그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저도 좀 의아했어요. 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뭐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잘 알고 계신다면서 왜 얘기를 안 하시지? 라는 조금 의아함을 가졌었는데 코칭 때문이었어요. 결국에는 저런 몰랐던 얘기고 오히려 그 얼마나 정말 교육부 공무원들이 답답했으면 저런 어떤 그 대답 코치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참 저는 솔직히 저 컨닝 페이퍼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더 놀랬던 것은 학령 인구가 20년 만에 저렇게 230만 명이 줄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 단순히 학령 인구가 줄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산업에 들어가는 어떤 투입되는 그 인구 자체도 굉장히 그렇죠.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뭐 저 커닝 페이퍼의 내용을 보고 좀 더 놀랬습니다만은 뭐 이진숙 후보자로서는 어저께 참 뭐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논문에 대한 부분 외에 진짜 뭐 구체적인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어떠한 그 얘기가 나온 것은 정말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야당에서,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항상 그러잖아요. 아니, 좀 그 정책 검증을 정확하게 해달라. 어제는 정책 검증이 더 주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책 검증을 해봤지만은 결국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본인도 부족함이 많다라고 스스로 자백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교육부 장관, 정말 533학년의 어떤 그 학령 인구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그러한 장관의 자리에 스스로 부족함이 있는 장관을 우리가 굳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믿고 따라가야 될까요?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고, 저는 정말 아까 조정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어떤 이 거취를 결정하시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한다면 본인이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 좀 짚고 싶습니다. 예. 자, 설 변호사님 말씀처럼 우리 학령 인구 감소가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23년에 534만 명에서 20년 만에 307만 명, 220만 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산업에 미친 여파도 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각에서 의전 서열 3입니다. 국무총리,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다음에 사회부총리입니다. 권력 이양 세 번째여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준비가 과연 됐느냐, 철학이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정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공무원들이 준 쪽지 중에 예를 들어서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은 하기 힘들어서 저 정도 커닝 페이퍼는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에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는데 커닝 페이퍼를 보는 거 하고요. 아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거를 보면서 버벅대면서 커닝도 제대로 안 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동문서답하시라, 모르는 거는 즉답하지 마시라라고 공무원들이 준 그 장면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과연 교육부총리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 공무원들에게 령이 서겠습니까? 그냥 거짓 보고가 올라와도 그거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지금 이 국회에서도 저렇게 후보를 바보 취급하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을 영이 서겠고, 그리고 교육부총리뿐만 아니라 교육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부처를 다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복지부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그런 공무원들이 저 교육부에서 가지고 오는 페이퍼나 장관의 명령에 어떻게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 바보 취급하면서 대답하지 마시죠. 답하시지 마시죠. 동문서답하시죠. 저런 거를 줘도 될 정도로 그동안 그 장관 후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믿업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즉 그냥 국회 청문회장에서만 저런 버벅대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니고요. 업무 보고하는 와중에도 후보자가 믿업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공무원들에게 각인을 시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쪽지 들어가야 되겠구나 판단을 한 겁니다. 바보 취급한 겁니다. 절대로 공무원들 통솔 안 됩니다.